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7개 주에서 예비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진보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 등이 시험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미셸 스틸, 뉴저지주의 앤디 킴, 한인 연방 하원 의원 3명도 오늘 예비선거를 치릅니다. 공화당인 영킴 미셸 스틸 의원은 도전을 겪고 있고 앤디 킴 의원은 큰 도전을 받진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방 세계에 북한의 코비드 확산을 알린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에 관한 기고문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진 리 전 AP통신 평양지국장이 쓴 글입니다. 목요일에 시작될 의사당 폭동 공개 청문회를 팍스 뉴스는 중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팍스 뉴스는 그 시간에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프로그램을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등을 통해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극우 조직 리더 5명을 의사당 폭동 사건 음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총기 규제를 지지하기 위해 평가전에서 주황색 완장을 차고 총기 규제안을 심의하는 모든 의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제스케이트연맹이 2026년 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최저 나이를 17살로 올렸습니다. 미국 가정은 올해 개솔린 비용으로 지난해에 비해 $450를 추가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에너지 정보국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모든 미국의 방송이 오늘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예비선거에 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아이오와, 뉴멕시코, 미시시피, 그리고 몬타나, 사우스다코타 이런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오늘 선거를 어느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몇 표 차이로 이기고 이것은 별 소용이 없는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심지어 선거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조차 샅샅이 알 수는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 이제 지역에 따른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캘리포니아나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여러 지역과 도시, 주 이런 곳의 어떠한 선거 결과는 미국의 큰 상징, 정치, 사회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계에서 주목을 하죠.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런 선거만을 지금 앞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주를 정리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전체적으로는 지난번에 예비선거가 아니라 이제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면은 큰 이슈가 없지. 가장 큰 이슈와 그야말로 주지사 선거잖아요. 주지사가 게빈 뉴섬이 지난번에
소환 투표까지 거쳤고 재선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큰 선거가 없으면 지역마다는 다 동네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킴 의원, 미셸 스틸 의원 그쪽 지역구의 주민들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뭐 100만 명도 안 되고 그러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투표율이 낮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가장 큰 선거가 이제 하원 의원 선거죠. 인구 수에 따라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뭐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초당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후보는 원래 내가 공화당인데 민주당 성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뭐 어떤 특정 후보라던가 특정 당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는 그 선거구 재조정 때문에 좋아하는 후보도 있고 아닌 후보도 있고 그리고 좋은 줄 알았는데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다 그 정치의 묘미잖아요. 그런 점이 있어서 캘리포니아주는 드라마틱한 선거는 없는데 보통 이제 선거구 재조정을 하면 현직 의원에게 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죠. 미셸 스틸 의원의 경우는 본인의 선거구가 재조정돼서 굉장히 더 민주당의 강한 후보를 맡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45직으로 지금부터 영킴 의원과 미셸 김 의원의 전 지역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45직으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영김 의원도 원래보다 바뀌어진 그 지역구가 굉장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이지만 영김 의원을 아는 사람이 좀 적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후보 내지는 현역 의원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 운영의 묘미가 도저히 발휘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선거구 재조정을 하면은 현역 의원이 좋죠. 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 의석을 민주당이 얼마나 가져가느냐? 민주당 의석 중에서도 위험한 곳이 있네. 이런 게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위험하다 하고 바라보는 네 군데 그 배럴 그라운드가 바로 그 네 군데 가운데서 두 군데가 영킴 미셸 스틸 의원 지역구가 다 그 포함이 됩니다. 미셸 스틸 의원은 제이 첸이라는 민주당 후보 굉장히 위험하고요. 40지구의 영김 의원은 지역구 자체는 더 레드로 됐는데 미션 비에호의 시장인 아주 극우입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만큼 극우, 트럼프보다 더 극우인 그레그레스라는 이 시장이 도전을 해서 지금 영김 의원은 예비선거에서 상대당이 아닌 본인의 당, 원래 공화당이기 때문에 본선거에 가면 공화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공화당 후보를 향해서 반대하는 그런 그 캠페인 자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두 군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놀드 슈와츠네거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주지사 시절에 누구든 당을 가릴 것 없이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가 11월 그 본선거에서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 이런 형태로 선거를 치르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어느 당이든 상관없다. 유권자가 더 많이 표를 준 두 사람이 올라가야지 된다 하니까 영김 의원은 워낙에 공화당색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 아닌 공화당 상대 후보를 향해서 캠페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셸 스틸 의원의 경우는 제이 첸 그 후보가 현재 정치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강력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오늘 선거 굉장히 그 결과에 대해서 지켜보는 게 초조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거 결과를 지켜보실 때요. 우리가 수없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미국 선거에서도 그리고 한국의 이번에 경기도 지사의 선거에서도 투표함을 어느 지역의 어느 동네의 투표함을 먼저 여느냐에 따라서 어떤 후보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경기도지사도 역시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사전 투표함이 막판에 개표가 돼서 이게 이제 김은혜 후보가 떨어진 것이고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 캘리포니아주 미셸 스틸 의원이나 영김 의원의
투표함 그 개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초저녁에 이렇게 됐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되겠지 아닐 수도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케이리 포럴 의원도 사실은 민주당에 떠오르는 스타인데 이 사람과 대결하는 것을 피해서 미셸 스틸 의원이 45직으로 갔는데 사실은 이 의원도 조금 그 위험하고요. 또 캘리포니아주의 해안 지역인 그 마이클 레빈 의원이 나간 이 지역도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37 지역구가 비어 있잖아요. 캐런 베스 후보, 캐런 베스 연방 그 하원 의원. 그 자리는 뭐 당연히 캐런 베스의 지지를 받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후보가 뭐 이길 것으로 주 상원 의원입니다. 시드니 그 캄라저 의원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원 의원 가운데서 공화당의 아이오와주의 상원 의원이 하원이 아니라 아이오와주의 의원 그 그레슬리 의원이 척 그레슬리 의원 그 지역구가 굉장히 그 밖에는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89살이니까 의정 활동을 끝내면 95세가 됩니다. 그런데도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민주당에 떠오르는 스타가 있었는데 어떻게 7선이나 의원을 하고 8선에 도전하는 사람의 인지도를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뭐 정치를 많이 아는 사람 가운데서는 89살인데 6년 임기를 갖는 것은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판단력이나 진취력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가 89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주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진보 정치인들이 어떠한 형태의 위험을 겪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캐런 베스와 그리고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억만장자 릭 카루소 이 대결이 마찬가지죠. 뭐 에리카 세리 시장은 임기 제한 때문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세계가 지켜보는데 미국에서 그 크기가 두 번째인 도시입니다. 뉴욕 다음으로 그런 것도 있고 워낙에 민주당의 파랗게 기득권이 있었던 곳인데 이 민주당의 기득권에서도 또 블랙 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캐런 베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연방 상원 의원과 부동산 소유주 억만장자 사이의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캐런 베스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까지 이 리카루소는 경찰위원회 위원을 했었고요. 뭐 오늘 아침에 어떤 매체가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3,500만 달러 예비선거에서 썼다고 했는데 4천만 달러 대 330만 달러 현직 의원이 쓴 돈입니다. 뭐 이거 그러니까 11배 이상 더 많이 썼는데 이게 진보에서 더 이상 범죄와 뭐 또 무슨 뭐 홈리스와 이런 것을 그렇게 오래 진보의 그 도시에서 진보 사람들이 해봤는데 뭐가 달라졌어 한다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주목을 하는 거고요. 뭐 범죄율은 사실은 지금 로스앤젤레스는 1990년대만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요즘에 더군다나 이제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지고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의 포커스가 바로 그 점입니다. 아무리 연방 하원 의원 435명밖에 안 되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할까라고도 고려를 했었던 사람이라도 요즘 지역이 범죄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부정부패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건 안 저지르겠지라는 그런 그 생각도 하면서 사람들이 리카루소 쪽으로도 쏠리고 있고 물론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런 베스가 조금 앞서가긴 하지만요. 샌프란시스코도 로스앤젤레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방검사 소환선거가 있는데 셰사부댕 지방검사 이 지방검사는 미국에서 검사 가운데서도 가장 진보적인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하고 당선됐냐면 좀 사람들 죄를 저질렀을 때 감옥에 가두는 것을 줄이겠다 하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관대하게 그런 그 범죄자를 뭐 교화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했는데 샌프란시스코도 가보세요.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얘기 들어보면 홈리스 피플, 뭐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이나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해안가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은 범죄를 더 키운다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도시의 부자 유권자에 의해서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지방 검사를 내쫓아내느냐 아니냐.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부모들이 특히 중국계가 주도가 돼서 무슨 뭐 학교 교육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교육감을 소환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보적인 그런 곳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 그 검찰총장도 하비에르 바세라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임명한 진보적인 민주당이죠. 당연히 그 롭 본타, 이 사람이 2명의 공화당원 그리고 또 공화당이었다 무소속이 된 사람과 결혼을, 이 정도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경이 쓰이고요. 앤디 킴 후보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 아니고 의원이요. 아이오와주 말씀드렸고, 미스터 그레즐리 말씀드렸고, 몬테나도 선거구 재조정 때문에 공화당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점이 이제 주목되고, 뉴멕시코주는 이제 현직 그 민주당 주지사는 뭐 무난할 것 같고 공화당 주지사 예비 선거가 주목이 됩니다. 뉴저지주 앤디 킴 후보가 있는 곳이 3지구인데 먼저 7지구가 더 지금 그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공화당에 약간 그 치우친 그런 그 지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지금 연방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에서 의석 분포 변화 때문에 항상 그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앤디 킴 의원은 이제 2018년도에 당선됐으니까 2번 됐고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역시 이 3지구가 뭐 한국 분들도 뭐 살고 계시는 남쪽이죠. 이 버링턴이라든가 먼머스 카운티 여론조사 기구 나올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머스 카운티 일부인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그 강한 공화당의 지지층이 많이 살고 있는 오션 카운티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선거에서 앤디 킴 의원이 도전자가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네요. 어떤 개발 회사에 땅 개발, 랜드 개발 회사에 그 사람을 이기면 뭐 2번이나 선거를 했고 평판이 좋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은 민주당 색이 강해졌기 때문에 11월 본선거에서는 앤디 김 의원이 3선에 뭐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그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밖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입니다. 미시시피의 3지구에서 현직 공화당 의원인데 마이클 게스트라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공화당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영킴 의원이 다른 공화당 후보가 내가 더 보수야, 내가 유일한 보수야 하고 치고 나오는 것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클 게스트라는 의원이 이 의사당 공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할 때 공화당 하원 의원 3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33명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화당 그 내부에서 별로 좋지 않은 지금 그런 분위기고요. 사우스다코타가 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데 사우스다코타에서 역시 지난번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한 그런 그 공화당 상원 의원 존 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존 툰 의원을 쫓아버리겠어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에 누군가가 도전자가 나와야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강력하게 운동을 해주고 또 유권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도전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존 툰은 뭐 무늬만 공화당이야 뭐 이런 형태로 비난을 해도 무난히 그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선거가 끝나고 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예비선거에서 쭉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이긴 곳도 있고 진 곳도 있고 해서 전지전능한 능력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뭐 우편 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있으면 그 투표장에 가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이 중요한 그 선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전 선거가 좀 뒤에 그 처졌었는데 투표하는 건 어느 때보다 쉬워졌잖아요. 코비드 19 이후에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부 이 그 우편 투표 용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하면은 또 걷어가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서 투표하는 형태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인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같은 그 큰 틀에서 아무튼 그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투표 그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투표를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다음엔 해야지 하고 또 다른 것부터 하시다 보면은 미루시는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머 몇 표 차이로 나만 했어도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임무를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전에 에피통신의 그 평양 지국장을 지내신 분이 오늘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을 쓰신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팍스 대 다른 매체 이렇게 봐야지 되나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왜 이 코비드 19 우리가 그 확진자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조금 있다가 우리 다 컨트롤 할 만하다 하고 발표를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뭐 윌슨 센터 띵크탱크에 계시고요. 그리고 BBC 방송에 하는 팟캐스트도 하고 계시는 그 진 리라는 전에 AP통신에서 몇 년 동안이나 평양 지국장으로 지내신 분이 뉴욕타임스에 쓴 기고문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고문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무척 자세히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알고 계시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맥만 짚고, 그리고 이분의 그 주장, 본인의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미국 방송에도 인터뷰를 무척 많이 하시는 분이죠. 진 리라는 분인데 굉장히 아주 단답형으로 보드랍지만 핵심을 잘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늘 느꼈습니다. 북한이 2년 동안이나 바이러스 우리는 차단에 성공했다 하다가 지난달 그 달라졌고 폭발적으로 열병이 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국가가 락다운했고, 그리고 뭐 수백만 명의 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2,500만 명 인구 가운데서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나쁜 뉴스가 더군다나 북한 스스로가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그냥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다. 의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한마디로 외부 세계와 다시 소통하려는 김정은 위원장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은 아니니까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한편으로는 미사일 테스트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는 기회가 돼서 적절한 시간이 되고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 하는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 핵협상 끝났고, 그 뒤에 고립되면서 고립 스스로를 시키면서 권력도 굉장히 강화했고 또 핵무기도 확장한 게 사실입니다. 이 진리 박사는 북한이 지금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7차 핵실험이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이 우리 이렇게 열병이 이래서 이렇게 했던 것도 또 지금은 다 컨트롤 됐어요 하는 이런 모든 과장, 핵에 대해서도 뭐 하루에 1시간도 안 됐는데 8번이나 그 미사일 테스트를, 단거리 미사일 테스트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바이든 이전에 4명의 대통령을 무척 화나게 하고, 뭐 당근 채찍 다 줘봤잖아요. 다 실패를 했죠. 그런데 왜 그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인정을 하는가?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또 다른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 하는 건데요. 어쩌면 넘버원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번졌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북한이 또 다 잡았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퍼져서 그렇다는 거고요. 이중 트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과 긴장 계속 높이고 뭔가 우리 좀 쳐다봐, 협상할 때 우리 핵 보유국이야, 이런 것을 추구를 하지만, 두 번째, 왜 이걸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가?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중국도 그랬고 미국, 한국, 미국은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은 아니고 뭐 한국에서 얼마나 이 코비드 백신 같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까? 그때 저희는 필요 없거든요. 그냥 대개 국가나 알아서 하세요. 이랬는데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정도로 퍼지니까 체면 차려하느라고 항상 이 save the face 북한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해놓으면 먼저 상대 국가들에서,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언제나 걱정하죠. 북한이 망하면 탈북자들이 와서 중국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을 때도 그렇고 병이 나서 또 탈북자들이 많이 나오면 중국이 아주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거절했지만 사양이 아니라 거의 거절 수준인데, 그런 그 국가들에게서 다시 저희가 드릴게요 하는 것 성공했잖아요. 중국의 것을 받아서 이미 중국의 백신을 한국에서는 받고 있다, 트럭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진리 박사는 어쩌면 중국의 백신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을 돕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 90년대에 그야말로 만성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랬을 때도 결국은 그 바깥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북한을 어떠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몇 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북한 사정을 좀 알고 한번 오랜 동안 취재를 하고 살아본 사람은 그 이후의 그 흐름을 보면은 그 흐름을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물론 지국장은 AP통신의 평양 지국장은 2012년부터 했었고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내지 6년을 했고, 그 이전부터 북한에 이제 많이 갔었던 건데, 북한이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이제 그 병원 같은 데 가보면 뭐 어려운 거는 다 아시고, 병원에 가면 벽에 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제 손으로 그려놓은 것, 병이 약이 없기 때문에 예방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 해서 뭐 마늘 2쪽을, 생마늘은 그래도 있다면 생마늘 2쪽을 먹고, 그리고 또 뭐가 돼 있죠? 제가 좀 생소하다고 생각된 게 있었는데, 계란과 얇게 썬 인삼으로 좀 이렇게 된 술을 마시거나, 이건 누가 마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네요. 그리고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선 파를 얇게 썰어서 넣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우리도 이 감기 걸리면 팥뿌리 깨끗이 씻어서 달여서 먹잖아요. 그런 민간 처방의 예방 차원으로밖에 할 수 없는 곳이 북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로선 지금 당장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왜냐하면 이건 북한이 say no 하는 것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일단 하고 보자가 아니라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해서, 때가 되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은 열어두는 거잖아요. 말로써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으로서는 워싱턴이나 서울과 도쿄와 대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베이징의 도움을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면 이제
베이징 중간에 매개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 매개체를 통해서 미국의 목표는 정말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거니까 어제 BBC 방송이 지적한 것처럼 그럴 때 중국을 매개로 중국과 대화를 하면서 뭐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경제에 있어서나 어떤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군사적인 문제에서 중국과 선을 끊는다던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북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미국도 중국과 협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주 드문 이 정치적인 개방,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미국이 제외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똘똘 뭉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치명적인 기근이었잖아요. 1990년대. 그때도 치명적일 때도 국가 지도자가 독재, 이건 민주주의, 이건 국민들의 그 최소한의 먹을 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권력이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당시에 그 외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로 비슷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북한이 뭐 지금 다 잡았다, 괜찮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믿고 있지도 않잖아요. 해서 그런 것을 잘 주시하면서 미국은 기회를 잡아야지 된다 하는 기고문이었습니다. 목요일인데 어제 월요일부터 큰 뉴스였었잖아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의회 그 하원의 조사단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하고 뭐 자료 이런 것을 해서 ABC에 아주 그 중요한 인물이 다 그 비디오로 오디오로 만들어서 막 쇼처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요일에 일단 그 공개 청문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공개 청문회를 하는 그 전부터 뭐가 많이 있잖아요. 팍스 뉴스는 우리는 그거 생중계 안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팍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매체는 생중계 할 겁니다. 팍스는 그 시간에 션 해니티 나오고 터커 칼슨이 먼저네요. 터커 칼슨 5시, 6시 션 해니티 그리고 그 이후에 로라 잉그램 이 세 사람이 계속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한답니다. 터커 칼슨은 이미 했었잖아요. 3부작으로. 그러면서 뒤로는 로라 잉그램도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뒤로는 폭동이 막 일어났을 때 뭐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사람에게 전화하고 텍스트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떠한 지금까지 해놓은 업적도 다 사라진다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방송을 이번 주 목요일에도 팍스는 하겠다는 거고요. 미국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데요.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선언을 방해하려는 음모를 했다는 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5명을 기소했는데 아주 그 극우적인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그런 집단이죠. 당시에 막 조끼 같은 거 입고 여기에 뭐 총 차고 칼 차고 총 차고 칼 차고 막 이런 형태로 했었던 무장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전에 몇 달 동안이나 서로 남들을 못 알아보는 그런 메시지를 어떤 그 앱을 통해서 그룹 채팅 같은 것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날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뭐 국가가 전복될 위기도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정말 증명하기가 힘든 거죠. 국가 전복이라는 것을 국가 전복 시도를 어떻게 그 증명을 하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완전히 입증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후자는 뭐 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자는 정부 전복까지 이 사람들이 의도를 한 거고 그러나 이제 정부의 전복이라는 그 해석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국가 전복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입증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최고 20년형이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자, 잠시 뒤에 가솔린 값을 좀 말씀드려야지 되는데 저도 엊그제 가솔린 넣었는데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가솔린 넣고 이제 주말에 그 장거리 엄마네 집에 다녀오는데 왜 이렇게 가솔린이 많이 달아요? 아니 똑같이 뭐 갑자기 뭐 5번 프리웨이가 더 길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런지 이 느낌이 참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어느 주에 살고 계십니까? 드디어 이제 가솔린 평균 가격이 $5가 넘는 곳이 13개의 주가 됐습니다. 제일 비싼 곳이요?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6 34센트. 하고 한숨 나오네요.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은 사람들이 가솔린 값 때문에 일상적인 운전 습관을 바꾼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라이프 스타일까지 돈을 여기에 더 많이 써야지 되니까 바꿀 수 있는데 아직은 그 티핑 포인트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그런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서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서부, 뭐 북동부, 뭐 이런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가솔린 값이 비쌉니다. 캘리포니아주 $6 34센트. 그러니 프리미엄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전 쳐다보지도 않았었습니다. 네바다가 $5 49센트.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 조금 더 올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와이 $5 47센트, 오레곤 $5 41센트, 워싱턴 주입니다. $5 40센트. 주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곳이 이렇게 가솔린 값이 비쌉니다.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는 $5 6센트. 그리고 무슨 뭐 일리노이나 미시건이나 이런 주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갤런당 40센트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어떤 부분적으로 좀 그 오일 생산을 늘리기를 원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밖에도 러시아의 오일을 유럽에서 수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그게 국제 공급망이 다 한꺼번에 돌아가니까 뭐 저쪽으로 더 많이 가야지 되니까 이런저런 그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타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개인 소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015년 이후에 평균보다 약간 높고요. 우리가 이 직전에 좀 가솔린을 싸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러니까 유가가 그 원유가가 $100 넘었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이 미국 평균 가정이 인플레이션 다 조정하고 나서 2021년에 비해서 올해는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가솔린 값으로만 $450. 그러면 한 달에 $40 정도를 가솔린 값으로 더 지출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40면 혼자 사시는 분은 거기에 또 3분의 1은 세금을 보태면 얼마입니까? 그만큼 더 보셔야 돼요. 네, 아니 뭐 디저트 같은 거 덜 드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피겨 스케이팅 그 주요 대회의 최고 연령을 그 17살로 한 내용이 나왔는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올린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올림픽 할 때 그 러시아의 15살 선수가 너무 잘했었는데 완전 그 챔피언감이다 했었는데 도핑 스캔들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뭘 알고 그랬겠어? 코치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만 높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전 국가 잘못이고 코치 잘못이지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아이잖아요. 진짜 15살 하면 그 전부터 훈련하고 선생님, 코치는 막 하늘과 같고를 생각을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 연령 조정이 지금 나온 거고요. 국제 스케이팅 연맹이 찬성 110, 반대 16이었습니다. 카밀라 발리에바라는 그 선수였었잖아요. 금지 약물 양성 판정 받았고 해서 16살이면 2023년, 2024년 국제대회에는 그 시즌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후인 그 올림픽 직전 17살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그 올림픽에 말씀드렸죠. 2024년까지는 16살 그리고는 이제 17살로 한다. 2026년이 동계올림픽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특히 그 피겨에 그 여자 피겨가 많고 피겨나 그 테니스나 스포츠로 보자면 여러 가지 뭐 아름다움을 요구하고 유연성을 요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연령이 낮아졌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 축구 대표팀이 요즘 한국도 칠레와 이겼어요. 우리가 브라질에는 졌지만 평가전에서. 근데 이제 미국도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했거든요. 일요일 날 평가전을 했는데 남자 축구 대표팀이 전부 여기 팔에 오렌지색 제법 두꺼운 뭐 고무줄 같은 것이겠죠. 부담 주지 않는 완장 같은 걸 찾는데 그게 총기 규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에게 전부 편지도 보냈고요. 선수, 스텝, 뭐 코치, 아니 이런 총기 문제가 미국에서 계속 이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여러분의 능력은 아주 많잖아요. 의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주황색이냐면요. 그 Every Town for Gun Safety라는 그 단체에서 국가적으로 이제 주황색을 이렇게 하면서 이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 하는데 사냥꾼이 숲에서 이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는 색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오렌지색을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남자 선수들, 미국 선수들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 저게 총기를 좀 규제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스포츠 그 선수들이 하는 거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그 당에 의해서 퇴출돼야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불신임 투표에서 찬성 148, 반대 211, 148명이 나가라는 겁니다. 그 당 내에서. 그런데 결국은 살아남았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그 마가렛 대처 1990년대에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테레사 메이 그 총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불신임 투표를 받고 나면 한 사람은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은 6개월 만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코비드 19 때 사람들에게 밖에서 모이지 말라 하고 본인은 막 생일 파티를 몇 번이나 했죠. 그리고 나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과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 거고 러시아 외교관도 어제 UN 미팅에서 나갔는데 유럽연합의 그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가 지금 곡물을 가지고 스텔스 미사일을 쓰는 것처럼 무기화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왜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훔쳐다가 러시아가 돈 벌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러시아 대사가 그냥 획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다가오는 세계 식량 원인은 러시아 단독 책임이야. 단독 책임 막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와 연관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 총리에 대해서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우크라이나에게 잘해주니까요. 오늘의 미국은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만약에 오늘 선거에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가 결정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미국의 두 군데 도시에서 조금 공화당 쪽으로 돌아선다 하는 게 보여지면은 정치적인 대지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거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자야 될 것 같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